여기까지 했던 오늘 내용들 여러분 되게 등기법에서 처음에 공부 막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 몰라버리면 지장이 많고 타격이 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 많이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지적 측량 성과 적부 심사에 대해서 했어요. 지적 측량 성과 적부 심사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그 측량 성과를 다투고자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투느냐라는 그 과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공부한 그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다음에 앞에 끝에 중간에 2개 위에 2개 여기 네모 이렇게 해서 청구인이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를 청구하게 되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갔다가 돌아오면 적부심사가 끝나는 것이고 재심사는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를 청구하게 되면 이렇게 중앙지적위원회를 심의 의결합니다. 갔다가 돌아오면 재심사가 끝나고 근데 적부심사 절차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측량성과 및 지적공부를 정정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가요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수직으로. 그럼 여기서 이 의결서에 따라 가지고 측량성과 및 지적공부 직권 정정합니다. 라는 걸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만 알고 있으면 적부심사 절차는 그냥 다 해결돼요. 다음에 등기법 들어와가지고 제 1장 제일 앞에서 이제 등기할 사항을 봤어요. 등기할 사항. 표제부와 갑과 얼굴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의 등기할 사항이 뭐냐? 부동산이에요. 토지는 다 된다 그러면 돼. 건물은 이것은 정착돼 있고 지분과 배후를 갖추고 계속 사용되고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어야 돼. 이런 효과를 갖춘 것들이 등기되는 건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과 얼굴에 등기할 사항으로는 권리예요. 현재 등기되는 권리 8개가 있는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이렇게 되죠. 8개. 8개 중에서 소유권 이게 갑부에 기록되는 거고 나머지 권리 7개는 을구에 기록되고 그런데 등기되는 권리가 있다면 등기 안 되는 권리가 있어야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등기 안 되는 권리 중에 점유권, 유치권 제일 기본이고 거기다가 주의토지통행권, 분묘기지권 이 정도까지가 우리 시험에서 언급되는 내용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있었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있었어요.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니까 토지 한 부분, 건물의 한 부분이에요. 이건 눈에 보여. 딱 특정이 된다고. 그런데 소유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그럼 소유권의 일부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의 일부는 뭐냐? 지분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퀄 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를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다가는 빌려주는 용의권은 되지만 그걸 소유권 이전한다거나 저당권은 안 돼.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다가는 용의권이 안 돼. 그러나 이전한다거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되는 거지. 이거 만약 지금 하는 말이 헷갈리면 안 해도 돼요. 다만 반드시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구분이 되면 뒤에 거는 금방 해결돼요.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등기할 사항으로서 이게 표제부 갑골국에 기록할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 권리 변동. 거기서 용어들이 나왔어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이런 거. 자 보존이라는 말은 미등기 부동산에서 하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이때 등기 기록 만들어져요. 설정은 계약으로 권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설정 계약이라고 표현한다니까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가 있어. 그러니까 저당권을 예를 들었을 때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저당권자가 있는데 그 설정자라는 말은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저당권 만들어준 사람, 건물주, 땅주인. 그럼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권리자입니다. 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전하고 변경은 둘 다 바뀐다는 뜻인데 이전은 권리자가 바뀌는 것이고 변경은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전세권 예를 들었을 때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가 써지는데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이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뀌면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해요. 근데 전세권자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주로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 보존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 다음에 가처분은 금전 외의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조치예요. 둘 다 반드시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고 법원이 촉탁해야만 할 수 있는 등기. 그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 뭐 소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 안 했고 여기까지. 자, 이게 아까 1장 내용이고 2장 등기부 들어가가지고 등기부는 등기부와 등기 기록 개념이 원래 구분되어 있긴 한데 뭐 지금은 같다고 봐도 크게 문제 안 되겠다. 등기부 종류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 있어요. 그 등기 기록 어떻게 편성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원칙이라 그래요. 예외가 아파트야.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로 사용을 해. 그래서 레미안 101동에 100세대를 할지라도 부동산은 100개지만 등기 기록은 한 개만 두는 것이. 다만 그때 한 개의 등기 기록은 1동 건물에서는 표제만을 두고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를 둔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1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가 개수만큼 만들어지고 이것을 싹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각 등기 기록의 구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써줘요. 그때 쓰는 번호가 표시번호라고 그래. 그럼 토지 표시, 건물 표시가 나올 텐데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고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다. 이렇게. 갑과 얼구에는 권리를 쓰는 부분이라 거기서 순위번호가 붙어요. 순위번호. 표시번호가 아니고 무슨 등기다가 등기의 목적이 써져. 등기의 목적. 그리고 갑계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물건 소유권 내용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권리라는 것을 쓰는 부분이긴 한데 권자 안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가압류 등기, 뭐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소유권에 관한 것이면 갑계 써지지만 소유권 아닌 나머지 권리에 관한 것일 때는 울구에 써지거든요. 그래서 딱딱 이건 갑굴구. 이게 정할 수도 있는 것이 권리고 권리 아닌 것들 중에는 어디로 딸리냐에 따라 갖고 가는 길이 달라진다. 이렇게 나눠서 봤었지. 자, 그런 거 봤고 구분 건물로 왔습니다. 구분 건물로 와서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뭐 아파트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구분 건물. 그 집합 건물이란 말로 구분해서 쓰긴 한데 그냥 같은 말이라 써도 크게 문제 안 된다. 구분 건물 대개는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이 있었고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 요건을 다 갖췄어. 그렇다 할지라도 소유자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구분 건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봤고 그다음에 구성 부분에서 전유 부분이 있었고 공용 부분이 있었어. 그중에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규약상 공용 부분, 약속으로 정한 공용 부분인데 원래 전유 부분 쓸 수 있는 것을 공용 부분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통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등기부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다. 이런 말했지.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개념을 봤는데 일반 건물에서 토지 건물을 전혀 별개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처럼 만약에 아파트 그렇게 등기했다가는 아파트 토지 등기부 관리를 못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개념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을 공부할 때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유 부분이 있고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여기서 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가 안 되게 하나로 묶어놓은 권리, 그것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지권, 우리 법에 있는 개념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 그 말을 조금 쉽게 말해보면은 건물하고 토지를 그냥 묶어서 하나로 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개념이 뭐다라고 말했으니까 대지권이 실제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느냐를 봐보면 대지권 3종 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써.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가 대지권의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그 토지 등기 기록 갑구나 얼구에다가 해당 구라고 씁니다. 해당 구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종 세트인 대목토, 대표, 대뜻을 꼭 외우셔야 돼. 그러면 대지권 해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배우셨어요? 네. 등기법 들어오니까 지적법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약간 다르죠? 다음 주부터는 더 달라집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거 말했지 뭐 권리관계 얘기 일을 안 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재미있는 등기법이 되려면 처음에 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와가지고 오는 거 중요하지. 근데 와서 뭐 딴 생각하고 있거나 핸드폰 만지고 있다. 그러면 따라오기 어려워져요. 이게 여러분들 혼자 여기를 파악을 하기가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 제가 말할 때 쉽게 들리죠.
21년의 경력이 쌓여서 말하는 거예요. 첫 회 때 이렇게 강의 안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쉬워지고 있는 거지 쉽게 말을 하는 거지 내용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정말 기분이 박수가 너무 우렁차서 기분이 좋아져.